월세 좀 받아보려 했더니 세금이 왜 이렇게 종류별로 많은 거야?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까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비주택 구분 기준.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아파트든 추가 주택을 살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이게 주택으로 잡히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다는 뜻이죠. 업무용으로 쓰면 비주택,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무실, 학원, 미용실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주택이겠죠. 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구분 하나로 취득세, 부가세, 종부세, 양도세, 월세과세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누가 거주를 하고 있는지, 사업자를 등록했는지가 전체 세금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취득세. 이제 사는 순간부터 내야 하는 첫 세금, 바로 취득세부터 다뤄볼게요. 비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율 4.6%입니다.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추가 취득을 할 경우에는 8%, 비조정지역에서는 1에서 3%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5억짜리 오피스텔을 샀다면 비주택으로 등록 시 취득세가 약 2,300만 원이고요. 주택으로 본다면 지역에 따라 1.3%로 약 500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취득세가 싼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채수에 따라서 종부세와 양도세 폭탄을 맞을 경우도 있으니 끝까지 잘 살펴보세요. 세 번째, 신규 분양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양가 안에는요, 토지부는 면세되는 부분이고 건물부는 과세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분양가가 산출이 됩니다. 만약에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는 건물분의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분이 2억 원이라면 부가세 10%인 2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주거용으로 세입자를 받거나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에는 이미 환급받은 2천만 원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받을 때부터 내가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할 건지 아니면 주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명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보유세입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죠.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라고 얘기하는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재산세일 경우 토지랑 건물을 따로 과세하고요. 주택이면 주택세율, 비주택이면 일반세율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잡힐 경우에는 기존 집과 합산돼서 종부세가 과세되고요. 비주택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간단하죠. 주거용으로 쓰면 종부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업무용이면 그 부담이 없을 수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양도소득세죠. 이제 팔 때 내는 소득인데요. 비주택 업무용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50% 세율, 1년에서 2년 보유할 경우 40% 세율, 2년 이상은 기본 세율, 즉 6에서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 특히 조정지역에 있는 다주택자일 경우에는요, 1년 미만은 70% 이상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 세율이지만요, 다주택자는 여전히 플러스 20에서 30%까지 중과세 들어가니까 이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5억에 산 오피스텔을 6억에 팔았다면 1억의 차익이 있죠. 1억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는데요. 비주택이고 1년 이상 보유했다면 1억에서 40% 계산해보면 약 4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양도세의 핵심은 딱 두 가지죠. 이게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두 번째로는 얼마나 보유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월세 수익 관련 세금인데요. 이 부분을 크게 간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월세 받을 때 어떤 세금이 붙냐? 첫 번째입니다. 부가가치세. 업무용으로 임대를 할 경우 월세에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면 부가세가 10%, 즉 10만 원이 더 나오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누가 20%에 대해서 부담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죠. 그래서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소득세, 즉 월세소득이 있는데요. 연 임대 수입이 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14%로 선택이 가능한데 이 중에 기본공제 200만 원도 적용이 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의 6에서 45% 과세됩니다. 여기서 연 2천만 원은 월세뿐만 아니라 간주 임대료까지 포함되는데요. 7번째, 간주 임대료 계산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간주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자만큼 임대료를 번 걸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에 최종 개정된 기준으로는 3.5%를 매기고 있는데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수식은요.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제외하고 60%를 곱해준 다음에 3.5%를 다시 곱해주면 됩니다. 복잡하시죠? 예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증금 5억 원에서 월세 100만 원, 12개월을 받는다고 하면 1,200만 원을 받고 있죠. 간주 임대료 5억에서 3억 빼주고 60%에 3.5%까지 곱해주면 420만 원이 나오는데요. 총 임대 수익 1,200만 원에서 420만 원을 더해주면 1,620만 원이 되죠. 이게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14% 선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말씀드려 볼 텐데요. 업무용으로 운영할 건가요? 부가세가 환급이 가능하고 종부세 없죠. 취득세가 높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고요.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가 낮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내가 가진 주택 수가 몇 채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부세와 양도세의 리스크도 존재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권 단계라면요.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들이 있다 이후에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추징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월세를 받는데 보증금이 높다면 간주 임대료 시뮬레이션 꼭 해보시고요. 연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 분리과세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는지 꼭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추가로 사서 월세를 받는 순간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따라서 세금 구조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가장 중요했고요. 취득할 때, 보유할 때, 팔 때, 월세 받을 때 모두 다 세금 발생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부동산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가오는 영상들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근거 출처,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세청, 세무 FAQ 이렇게 다 뒤져봤으니까요.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사이트 접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세율이나 규정은 항시 바뀔 수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조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확인은 반드시 세무사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